정권마다 줄어드는 인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무원까지 동원하며 무리한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여수시의 크루즈 유치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로 지정된 상가골목에서 외국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대단히 에듀파크가 들어섭니다. 에듀파크는 문화, 교육시설인 이순신 도서관과 다목적 체육센터, 육아시설까지 들어서는 다양한 융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인구 전입 성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5,800여 명. 같은 해 9월 15만 2,200여 명에 비해 3,600명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5만 5,500여 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 2011년 15만 명 인구를 돌파한 이후 매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15만 명 인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전입세대 지원금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양시가 공무원들에게 전입 인구수를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입 실적에 따라 공무원들의 금평에 가점을 주는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신입사원들이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공무원들이 부서에다가 요청을 좀 하는가 봐요. 도와달라고. 인구 부분은 뭐 당연히 공무원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동의하고 있으니까. 인근 순천에서는 사는 곳은 그대로 두면서 연말만 되면 주소지만 광양으로 전출했다 다시 전입하는 사례가 반복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순천시와 광양시 인구 증감표를 보면 연말에는 광양시 인구가 늘다 연초에 갑자기 빠져나가고 반대로 순천시는 줄다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군마다 인구를 뺏어오기 위해 무분별한 전입과 전출에 나서는 단기적인 꼼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방점을 주민과 지역 발전에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접한 어떤 인구 정책의 어떤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은 이런 인상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뺄셈 정치이지 않느냐, 뺄셈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을 동원한 무리한 인구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 등 정주 기반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구 유입책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민의당 중재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이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에 계속 남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중도개혁신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통합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주홍 의원은 분당의 파국을 막아보려는 중재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지역의 여론에 따라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11차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기에 맞춰 오는 9일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해 사실상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새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 설치 구성과 관련한 심의도 마무리돼 관련 절차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문화와 교육, 체육, 육아 관련 시설을 포함한 융복합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웅천 에듀파크 부지에 문화, 교육시설인 이순신 도서관과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육아시설인 아이날의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착공에 나섰습니다. 에듀파크 조성에는 이순신 도서관 199억 원 등 모두 335억 원이 투입되며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와 아이날의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말, 이순신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3년 만에 매출 60조 원대 복귀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지난해 매출액 60조 6,551억 원, 영업이익 4조 6,218억 원,
순이익 2조 9,7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011년 처음 60조 원대를 기록한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던 지난 2015년 50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6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60조 원 매출액 달성에 대해 국내외 철강과 비철강 부문의 실적이 함께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며 해외 크루즈 유치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지정된 진남로 상가입니다. 그러나 간판이 무색하게 정작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객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관광객도 그래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수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지난 2014년 12만여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크루즈 관광객 또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를 타고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00여 명. 하지만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숙박도 하지 않고 반나절 만에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인들 역시 리베이트 등을 이유로 크루즈 관광객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한 20% 내지 30%를 요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서 얻었던 수익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수시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겉핥기식 일정과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정책이 인지도나 관광 수입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전라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상한액을 13억 2,200만 원으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비용 상한액은 평균 4,500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지속적인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순천만 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습지 보전 기본계획과 세부과제 발표, 습지 일원 탐방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은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서명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여수시 여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된 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교사 38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나에너지 주식회사 여수공장 이경종 공장장외 임직원 2천만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조영식 통장외 주민 110만 5천 원, 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 대표 1동 100만 원, 여수시 의사회 회원 1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택시기사 1동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송보 파인빌 아파트 106에서 110동 주민 89만 1,600원, 순천시 덕연동 송보 파인빌 아파트 101에서 105동 주민 81만 8천원, 대주 파크빌 아파트 101, 102, 106동 주민 63만 6,500원, 51통 주민 55만 원,
풍덕동 3통 주민 57만 원, 5통 주민 52만 5천 원, 순천시 장천동 7통 주민 54만 5천 원, 고흥군 복내면 축정 2구 마을 주민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57통 중흥 S클래스빌 5차 아파트 주민 39만 3천 원, 여수시 여천동 10통 이연자 통장회 주민 32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큰집 회관 30만 원, 여수 LG 안산사택 부녀회 30만 원, 중앙초등학교 학생 1동 3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주민 25만 9,200원, 여수시 여천동 6통 손미래 통장회 주민 20만 원, 7통 안영희 통장회 주민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제17차 정례회를 열고 도내 시군을 중심으로 개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 가운데 절개지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지역에서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낙석,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절개지가 54%, 축대, 옹벽이 21%, 건설공사장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까지 절개지와 대규모 축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